네, 제천단장 이우삼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감 2년 차가 저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철도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장관님.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라시아 열차로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원선이 복원되면 여수와 부산에서 출발한 우리 기차가 서울을 거쳐 철원과 원산, 나진과 하산을 지나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게 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군을 알리는 힘찬 기적 소리가 한반도와 대륙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지 혹시 아시나요? 경원선 착공식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신 걸로 보입니다.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북 간의 그 문제, 철도 도로 연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다고 좀 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장관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원선 철도 기공식에 제가 알고 있기로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있었던 경원선요? 네, 경원선. 예. 지금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 경원선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간 남북 간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예. 아니라요. 지금 예. 올해 그 국회 예산 정책에서 발간한 내용도 보면 그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간. 예. 그러니까 이 구간이 뭐냐면 그 궁예 성터 있는데 예.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통일부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에 있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경원선 노선을 복원하는 것이 그 향후 장기적인 철도 계획에 봤을 때 또 궁예 성터라는 문화재가 있고 이래서 좀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 노선을 구축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왜 집행을 안 하냐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중단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 오히려 그 시급하게 그런 문제들을 우리 그 군사병선 안쪽을 연결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좀 시급하게 우리 정부가 좀 추진을 하는 것이 이 남북관계 철도 문제나 도로 문제가 이런 그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좀 추진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국민 앞에 좀 보여주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부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통일부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조금 이제 쉬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그 주말 할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이 여전히 지금 유효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무도 주말 할증 된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애초에 이게 이제 그 도입된 취지가 교통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에는 또 여가 생활을 즐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도 약간 좀 배치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주말의 혼잡이 주로 수도권입니다. 네네.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방으로 가면 그런데 이게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잡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이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증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주말 할증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처럼 사실 저게 그렇게 특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 할증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설 현장 문제입니다. 어디 갔냐? 그
안전 문제 그리고 그 불법 하도급 문제 그리고 건설 기계 그 대여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국토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그 임금 체불 문제는 작년 추석 설 올해까지 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고생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추락 사고는 좀 여전히 계속 좀 발생을 네. 좀 하고 있고요. 건설기계 대여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들이 그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최하위에 계신 분들이라 쉽게 이렇게 항의도 못하고 하는데 이것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전히 18년, 19년 약간 지금 19년 8월까지인데 거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불법 그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보면 2017년 236건에서 19년 지금 51건으로 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네. 여전히 뭐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현장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금 좀 보다 좀 강도 높은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대여금, 건설기계 대여금 이런 것들이 약 30% 정도 이제 사고가 좀 보증 발급이 좀 감소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저 동의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엄정하게 현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추락사고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상임위 때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예, 추락사고 문제는 저희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고 이러면은 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추락사고 문제가 단순히 비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하게 됩니다. 한 7, 8개월 지나고 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국감 끝나고 나면은 건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저희가 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 1분 더 쓰시죠. 네. 네. 이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